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서 181페이지 등록면허세 펴놓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살다 보면이죠, 여러분.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건데, 살다 보면 고난은 항상 겹쳐서 오죠. 안 좋은 일은 또 겹쳐서 오고, 또 그래서 힘겨워 주저앉고 싶은 날이 꼭 항상 살다 보면 365일 중에 꼭 옵니다. 이때를 근데 항상요, 주저앉지 말고 견디시면, 근데 반드시 꼭 보면 또 인생 굴곡이 있어가지고 또 몇 년 안 풀리다가도 또 풀릴 때가 있고, 또 기회가 또 오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또 안 좋고 막 그래서 슬프고 우울하지만 또 견디다 보면 또 훗날엔 또 웃음꽃 필 날이 꼭 오더라고요. 보면 굴곡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힘겨운 때 잘 견뎌내시고요. 공부도 그렇고 뭐 삶도 그렇습니다. 자, 때로는 공부하는 수험생은 서름도 묵묵히 삼키면서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목적지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수험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묵묵히 앞만 보고 가셔야 되는데, 올해 어떻든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이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수험생활이 되길 바라고요. 하여튼 어느 날 밤에는 고단했던 하루여 따뜻한 온기의 갈채 같은 별빛이 밤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날 글을 쓴 건데, 어떡하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뭐 힘들다 이렇게 저 개념이 낯설고 용어 낯설고 잘 몰라서 막 머리가 아프고 뭐 그냥 막막하고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 많은 내용을 더 많이 배워지고, 자 그러면 이제 더 혼란스럽고 더 머리가 아프고 그럴 때도 와요. 그렇지만 그걸 또 견뎌내시면, 한 고비를 또 견뎌내면 또 그러면 또 뭔가 또 합격에 대한 또 예감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그러니까 고비가 올 때 인생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견뎌내시면 또 다음에는 또 좀 더 또 웃고 그럴 날도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만 두 문제 반,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문제 두 문제, 취득세랑 묶어가지고 한 문제, 그래서 정답이 등록면허세 있었으니까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런데 26회 때 같으면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는데, 이렇게 세 문제가 작년에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한두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 올해 한 문제 나오는 것보다는, 한 문제 나온다는 것은 취득세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건데, 재산세라든가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어렵습니다. 취득세가 차라리.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 나오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적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양도 굉장히 적고, 또 내용도 어렵지 않고, 또 시험 문제 출제도 어렵지 않게 되고, 되게 또 지문도 짧아요,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봅니다. 성격이요. 어떤 성격의 세냐, 등록면허세는. 이 성격 특징이 다른 세금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얘는 형식주의 과세예요. 자,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과 출대 부과하는데,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 얘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 또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다른 세금도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다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문제가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나왔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작년에도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가 독립하게 나왔고요.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희한하게 등록면허세는 있잖아요. 납세지 별거 아닌데, 이 납세지에서 지문에 잘 나옵니다.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깔려서 나오기도 하고 잘 나와요, 납세지. 우리가 납세지는 이미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이거 알고 있는지를 자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징수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납세 절차.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에 비과세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또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종합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또 등록면허세요. 취득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취득세와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또 작년처럼 이렇게도 가끔씩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취득세 지문 한 서너 개 깔아놓고요. 또 등록면허세 지문 한두 개 깔아놓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정답은 어디에 있다? 등록면허세에서 주로 정답이 있으니까 이런 지문 나오면 주로 등록면허세 지문을 취득세 지문 먼저 깔아놓고 나중에 등록면허세 지문을 깔아놓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 또 나오진 않겠지만 올해 혹시라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문제 나오면 바로 5번 지문부터 바로 봅니다. 5번 지문부터 5번, 4번 이렇게 위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번 지문부터 먼저 보시라는 거.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주로 정답이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교재 181페이지 자,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시면 182페이지 의의 및 특징입니다. 182페이지 기본서 하단에 의의 및 특징이요. 의의를 보니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요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183페이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고요. 또 그 다음에 등기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취득세에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요. 오히려 동그라미 2번처럼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4,2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요? 6,000원 받습니다. 최소한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6,000원 무조건 받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또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뭔지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자,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요.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뭐냐?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얘기인데요.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자, 그런 세금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일단 뭐 요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신고 납부를 했어요. 자,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록관서에서 웃자다가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기초입문과정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딱 까먹었죠 여러분들? 자, 이거 돌려줍니다. 제가 한식뷔페 얘기해 드렸었는데 한식뷔페요. 제가 그런데 요즘은 그런 데 사람 많은 데를 못 가지만 예전에는 그런 데가 좋은 게 뭐냐면 음식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또 음식 조리될 시간을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자, 선불로 내고 들어가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만큼 다 담아가지고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하루는 이제 저녁 특히 강의 때는 한 10분, 15분 만에 밥 먹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갔어요. 선불로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네. 사장님, 여기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아유,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리나 한 10분, 15분 만에 밥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럼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돈 받고 나와야 돼요? 선불 낸 거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받아야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등록이 없으면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밥 못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을이 등기도 됐고요. 을명의도 절차 정당하게 등기도 됐고 등록면허세도 그 전에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자, 을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는 제가 한식 뷔페 거기 갔더니 사장님이 오늘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래서 아 좋죠. 근데 그래서 오곡밥을 한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 남았어요. 그래서 오곡이면 곡식이 5개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곡밥인지 진짜 오곡이 들어있는지 막 세봤어요. 아 진짜 아니 저 사장님 그 오곡밥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곡밥이잖아요. 아 진짜 사기를 치고 말이야. 저 빨리 아까 돈 낸 거 돌려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자 그래서 그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과 쓸 때 명의자에 부과하기 때문에 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게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입니다. 거기 심학습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 박스 안에 내용을 볼게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한 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중에 심화과정 가거나 문제풀이 가서 이제 판례나 예비 내용이 나와요. 자, 복잡한 내용이 나왔을 때 딴 거 없어요. 누가 납세무자냐? 명의자만 찾으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 명의자. 자,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그림도 나오는데요. 일단 요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성격을 한번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는 도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인데 이건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그냥 도구요. 도구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행위세고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유통세고 또 물세니까 각각 개별과세하고 등록면허세 수수료적 성격유세를 아까 봤죠?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요? 6,000원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얘는 종가세, 종량세가 다 적용됩니다. 또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니까 종가세, 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정률세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수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둘 다 적용되고요. 또 등록면허세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 적용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쓸 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교재 나와 있는 그림은 여기를 봅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이따가 나오지만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요.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 계산에서 물건 소재지요. 주 소지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에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제 신고 납부예요. 자, 이게 등록면허세고요. 특징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요. 이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주체 하여튼 지방세인데 구세고 도세라는 거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외울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등록면허세 여러분요. 등록이라는 게 뭐냐. 자, 그 얘기가 우리 교재 183페이지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한번 보시면 얘는 2011년도에 신설이 된 건데요.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어요. 취득세가.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어요. 근데 뭐하러 두 번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따로 또 등록세를 신고 납부를 따로 했어요.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소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통합시켰는데 2011년도부터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눴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그럼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매매나 증여 등으로 자 승계 취득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즉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유시, 4%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세요. 옛날 취득세 세율이 2%였고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이 유시, 1,000분의 20, 2%였어요. 이게 그래서 4%를 내면 자 여기에는 등기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면 옛날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세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근데 등록세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야.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그런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들은 면허세랑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있었던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보세요. 종전의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그 외상과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이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옛날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이 된 거고 지금 등록 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등록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이것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시험 관계없고요. 이 등록분, 즉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세 일부. 자, 요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자, 소멸과 관련한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 등록 면허세 그러면 우린 뭘 얘기한 거다? 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요걸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교재 한번 그 취마학습 등록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등록이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비추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에서 제외하되 다만 또 미치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에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갑이라는 포항 영일만인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할 때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했죠. 자, 제가 다른 사람부터 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처음에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출원회에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럼 보세요. 승계취득만 과세하고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면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예외적으로 또 등록면허세가 또 과세된답니다. 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 배웠습니다.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러면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여러분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죠? 그러면 그럴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여기 29회 시험 때 나왔는데요. 자,
28회 시험까지는 요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강의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 29회 시험 앞두고서 3번, 4번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4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때 전에 오디션 다 문제인데 4가지가 됐으니까 이거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출제하기를 전국 모의고사, 통영 모의고사, 또 파이널, 베스트 오브 베스트까지요. 계속 문제 한 번 출제한 것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붙여서 또 내고 드래그해서 붙여서 또 내고 계속 그냥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자, 어떻게 냈냐.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 면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 면세가 과세되는 4가지 깔아놓고 5번에 이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또 붙여놓고요. 5번에다가 등록 면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딱 해가지고 5번 정답을 했었는데 29회 시험 때 이게 그대로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세 과세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정답도 거기 그때도 29회 시험도 5번에 정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똑같이 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올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등록 면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84페이지. 자, 중요기출 문제, 이게 29회 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바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여기 봤던 것을 해놓은 거고요. 5번 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20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취득세로 갔습니다. 이때는 뭘 내는 거냐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때는 취득세를 해요. 부동산 취득했어요? 취득세 냅니다. 이건 취득세를 내는 거지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5번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에 별표시 2개 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별표시 2개 하고요. 별표시 2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비출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함을 진다 비출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누군 자?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조단을 보니까 왼쪽에 등록을 하는 자란 밑줄입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그러니까 절차 정당하게 그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등기등록받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명의자에게. 그래서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뭐고 등기 권리자가 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공식법 배우고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직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거 승역지가 보고 요역지가 보고 이런 거 안 배우신 분은 민법에서 안 배우신 분은 그냥 이따가 결론만 그냥 써놓고 그냥 대충 이해하면서 그냥 결론만 써놓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공부가 다 된 다음에 보시면 다음 순환에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요. 등기부상 권리자인데 등기 권리자인데 누가 납세의무자냐?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니까 채무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 보세요. 또 보시면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임차권자인데요. 임차인이 부동산 사용수익에 대한 임차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권자로서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지상권자인데요.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임차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고, 자,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 갖는 자, 임차권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이 지상권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지역권자인데, 자,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예요. 아직 뭔지 안 배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로 하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지역권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종의 이런 말소 등기 같은 거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요 교재에다가 요 결론만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기본서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 여기다 묶어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예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말소 등기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써놓으세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 결론이요.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제가 저당권 설정 등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요, 돈을 빌려요.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요. 근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얘가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은 채무자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민법에서 나중에 이 병을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그래서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나중에 다 배웁니다. 공시법이라는 데서.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얘는 채무자는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채권자인 은행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설정 등기는 권자예요. 얘가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채권자가 은행이 저당권자로서 권자로서 저당권 설정등기 납세의무자가 되고, 말소 등기를 한다 저당권을.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누가 되냐면 설정자예요. 그래서 얘가 말소 등기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인데 아직 완벽하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개념이 낯선 분들은 괜찮아요. 민법을 다 배우니까. 하여튼 결론만 알아두고 갑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5페이지 대위 등기 이런 거는 지금 보지도 마시고요. 확인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옛날 초창기 문제인데, 중개사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의뢰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할 경우, 의리 물상보증이라는 얘기죠.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 등기니까 우리 바로 그냥 시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술적으로 답만 고르면 되는 거지.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권자. 자, 저당권자니까 누가 저당권자예요? 은행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잖아요. 은행 채권자,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요 당시에 옛날 초창기 때 있죠. 요 문제 출제됐을 때 많은 수험생이 그랬대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봐서 아는데요. 그때 내가 설정 비용을 내가 부담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맞다, 내가 설정 비용을 내가 부담했지. 채무자 갑 아싸 1번 딱 찍고 나왔는데 다 틀렸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도 설정 등기는 권자예요. 저당권자, 채권자,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약관계약에서 은행에서 설정 비용 같은 거 우리한테 떠넘겼던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항의하면은 그 은행에서 직원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은행 약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단 직원인도 할 수도 없고, 저기 옆에 은행 가서 돈 빌려주세요, 돈 빌리세요 그러면서 돈 안 빌려주니까 설정 비용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돈을 못 빌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울며교정기로 부담했던 것 뿐이고, 지금은 불공정 약관이 되는데, 자, 그래서 바뀌었는데, 어떠간에 설정 등기는 권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말소 등기는 설정자. 자, 2번 과세 표준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 과표를 결정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요 과세표준 보시면 먼저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가고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권 금액,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 등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먼저 1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여길 보세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둘 다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원칙 신고가액이요.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바꾸면 뻔하지 뭐.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보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값 손익이 되는 경우 자 186페이지 봅니다. 기본서 186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외적으로 시값 손익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등록자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값 손익보다 적으면 무엇을 지자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값 손익으로요. 납세무자 불성실을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시값 손익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양가로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내려오셔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구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외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것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성 없죠? 제외하고. 법인장 부증 법의 동그라미, 취득 가격 증명된 취득.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따른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의 동그라미, 저 머리 글자 부의.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시값손익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국수, 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취득세랑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니까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 예외적으로 시값손익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에 등록 당시 시값이나 이런 식으로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양가로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본문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찾으셨습니까? 네,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여기가 포인트고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요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게 시험에 예전에 또 한 두 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게 또 나왔어요. 자,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맨날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강의를 우리가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 어떤 얘기냐면 취득하고 나서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자산 재평가를 해가지고.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어요. 이랬을 때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느냐? 자, 1억으로 해요? 1억 2천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1억 2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이요.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자,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법인장부 등에 의한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외가액을 과세표준한다. OX요. X입니다. 변경 전에 가액이 아니라 보다 변경 후에 가액입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또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하여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세는 항상 과세표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시험학습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등록에서 과세표준 이거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봤던 거 그거예요. 하여튼 국수공판법 부에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에 있어 신고 제출해서 검증 이뤄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 이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으면 뭘 과세표준한다? 확인된 금액.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시험에서 바꾸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봅니다. 여러분, 자, 이 표를 보니까요. 여러분 표에 꼭 별표시 해놓고 잘 알아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 그 186페이지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고 등록면세도 신고가액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등록면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가액이라는 거.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단 결정적인 차이점이 186페이지 단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런 것들.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채권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된다. 다만 여기 단서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내려옵니다. 어떤 걸 과세표준하냐가 중요한데 등록면세는 계산할 때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비출입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자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비출 쫙이야.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아직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이 저당권이 뭐고 아직 안 배우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뭐로 계산하냐면 채권 금액으로 계산해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요.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요.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과세표준 금액은 부동산 가액 1억으로 계산해요. 자 채권 금액 5천으로 계산해요. 5천으로 계산한 겁니다. 5천 곱하기 세율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계산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저당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또 뭡니다. 경매 신청 등기.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경매 신청하잖아요.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요. 자, 이런 거 왜예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팔지 못하도록 또는 재산 처분기 가처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미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세율은 1,000분의 2거든요.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부동산 가액의 세율을 정해요? 아니다. 채권 금액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액의 세율을 정한다고 바꿔서 나왔고 작년에 정답 지문이 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땡땡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금액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돈 빌리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다는 것들.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도 우리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담보가등기나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도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애들 이게 쭉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다등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권리에 대한 과세 표준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 권리인데 가등기 한번 봅니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돼 있네요. 이게 뭐냐면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도 또 단골로 도움이 되는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또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가지 없는 애들, 이건 뭐 시험에서 여러분들 단골로 이것도 잘 나와요. 알고 있으면 단골로 답을 고릅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뭘 과세 표현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근데 다만 여기 보세요. 이 가등기는 있잖아요.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또는 채권 금액. 자, 어떤 얘기냐? 원래 여러분들이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민법에서 배우면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으로 해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계산하는 거라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그냥 가등기 이렇게 나오지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런 거 구별해서 안 나와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구별해서 안 나와요. 그냥 가등기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 그러면 둘 다 됩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도 되고 또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둘 다 되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이 되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요역지 가액입니다. 요역지 승역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렇고 하고 지나가면 돼요. 승역지 가액으로 바꿉니다. 요역지 가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거 28회 때 나왔는데, 제가 강의할 때 28회 시험 전에 맨날 이거 바꾸면 뻔하다. 임차 보증금으로 바꾼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근데 월 임대차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500만 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설정액은 월 임대차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수유한 과세표준입니다. 건수유한 과세표준 한번 보시면, 핵심 요약 정리 제가 뭐 그 카페에 올려놓거나 그런 거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없는 것은 여기서는 제가 추가해서 강의했지만 거기 없다 그러면 거기 없는 것은 이번 순환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순환에 다 확실하게 하면 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봐놓고 핵심 요약 정리 나와 있는 것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건수유한 과세표준 봅니다. 하나하나 다 밑줄이에요. 각종의 말소 등기, 또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이런 애들은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해요?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며 밑줄짝이요. 그러니까 건수를 과세 표준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일정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를 정한다. 건당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의 세율이 적용돼. 그러니까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적용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보지 마세요. 공시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확인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어떤 겁니까? 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여기 속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나머지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죠.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188페이지 03번 테마 세율입니다. 별표시 여러분들이 또 3개 합니다.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역시 세율이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율 중요한데 역시 잠시 그리고 이
표준 세율 이 표에다가 미리 별 표시를 딱 해놓습니다. 큼지막하게. 이 표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자, 물론 뭐 오늘 다 이번 순 안에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수없이. 자, 그래서 별 표시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 세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